스텔스기라고 해서 레이더에 안 잡히는 건 아니에요. 레이더에 잡혔을 때 새 정도 크기 아니면은 레이더에서 흔히 보이는 노이즈 같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스텔스 전투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텔스기의 혁명이라고 불릴 만한 스텔스기 등장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게 뭐야? 스텔스화된 전투기를 만들고 싶잖아요. 거기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서 97년에 시제기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F-22인데 놀라운 게 여러분 이게 90년대 기술로 나왔다는 거예요. F-22는 그야말로 궁극이죠. 궁극의 스텔스 전투기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전투기와 맞짱을 떠도 이깁니다. 얘가 기록이 있죠. 물론 시뮬레이션이긴 하지만 적 전투기를 144대 격추할 동안에 F-22는 단 한 대도 격추가 안 됐어요. 안 보여요. 얘를 못 봐요. 그리고 이 F-22 같은 이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면서 이 제작사 측에서 내건 슬로건이 뭐냐면 First look, first shoot이에요. 먼저 보고 먼저 쏜다예요. 아주 강력한 위상 배열 A사 레이더까지 장착을 하고 스텔스 기능까지 있으니까 적이 발견하기 전에 이 전투기가 먼저 보고 먼저 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아주 장거리 초고성능 미사일을 먼저 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하고 붙어서는 안 돼요. 단 얘도 한번 잡힌 적이 있어요. 그것도 누구한테? EF-18. 그러니까 F-18의 그 전자전 버전이죠. EF-18한테 한번 잡혔어요. 전자전기한테는 잡힐 가능성이 있다. 이건 제가 왜 전자전기가 무서우냐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면 EF-18 보면은 이제 적 전투기 떨어졌을 때 자기한테 킬마크 붙이거든요. 거기에 스텔스 F-22 그 로고가 하나 딱 붙어 있습니다. 네, 이게 F-22 성능이 워낙 좋아서 네. 이거는 지금도 쓰이고 있잖아요. 미국만 쓰죠. 오죽하면 이스라엘도 팔라고 했었고 사우디도 팔라고 했었고 일본도 팔라고 했었고 심지어 우리나라도 제발 팔아주십사 했는데 안 팔았어요. 미 의회에서 이건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절대 안 판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뭡니까? F-22는 어떤 전투기다? 대외계인용 전투기입니다. 외계에서 지구를 침공해 왔을 때 그거에 대항하기 위한 전투기지 같은 지구인들끼리의 전투에서 쓰는 전투기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600대 만들어야 돼요. 600대까지 만들면 안 된다. 그럼 전 지구가 불행에 빠진다. 그래서 딱 167대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거 보면 또 양심적이야 사람들이죠. 그렇죠? F-22 이후에 나온 이제 5세대 전투기가 F-35잖아요. 네네네. 레이더 크로스 섹션은 좀 차이가 나고 대신 F-22 이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센서 부분만큼은 F-35가 훨씬 좋아요. F-22는 사실상 그 미국이 원했던 게 뭐냐면은 그 압도적인 제공 성능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상 공격 능력에 대한 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지상 공격용 뭐 순항 미사일을 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F-22는 공대공 능력에 초점을 맞춰 있고요. F-35는 멀티롤 전투기로서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로서 나온 거죠. 그래서 미국은 F-35가 나왔을 때 주로 지상 공격 작전에 처음에 쓰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F-35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동 개발국이 있었거든요. 내 말이 공동 개발국이다. 돈 낸 애들. 이러겠죠. 형이 스텔스기 또 하나 만들어서 너네들한테 줄 거야. 형 혼자 갖고 그러는 사람 아니지? 너네들 알지? 그러니까 알지. 그럼 뭐 해야지. 근데 형도 좀 한계가 좀 있다. 또 돈 낼게요. 8개 나라가 먼저 입금을 좀 해가지고 걔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해줘요. 그래서 근데 일본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고객은 좀 빠졌는데 나중에 우리 제값 주고 산다 뭐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미국이 이제 얘기를 해요. 야, 일단은 우리가 딱 6천만 달러 수준에 맞춰줄게. 한 대당 6천만 달러. 야, F-15보다 싸다. 해가 지나갈수록 1,000만 달러씩 올라가요, 얘가. 형이 힘들어. 요즘에 좀 이해를 해.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보시면 알잖아요. 모 국가는 뭐, F-35 몇십 대 들어오기로 했다가 이제 철회했다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막상 실제로 배치되고 나고 나서부터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우리가 F-35를 차세대 전투기로 들어올 거냐고 했을 때 같이 붙은 게 어디예요?
유로파이터였잖아요. 유로파이터에서 들어와서 그렇게 씹어댔다고요. 유로파이터 그 부회장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직접 들은 얘기예요. 뭐라고 했었냐면 F-22는 우리도 나도 인정. 근데 F-35는 레이더 크로스 섹션 따져봤더니 우리 거하고 별 차이 없던데 이런 얘기를 직접 했어요. 우리한테 그 오참 간담회 하면서 그거 뭐 고기 나오더라고. 아, 난 그거 먹느라고 정신 없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유로파이터 지금 잘 안 팔려요. 그리고 값도 유로파이터가 더 비싸요. 그리고 유지비도 많이 들어서 유로파이터 갖고 있던 나라들도 지금 유로파이터를 더 이상 안 사고 이제 F-35로 바꾼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아무튼 비록 F-22급만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상의 스텔스 전투기고 미국의 라이벌이라고 이제 뭐 러시아하고 중국에서 이제 스텔스 전투기가 나왔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도 F-35가 압도적인 스텔스 능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야심차게 네. 중국과 러시아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을 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러시아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그나마 제가 미국제 스텔스기한테 한번 비벼볼 수 있는 애들은 러시아제 소위 57이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개발 연도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아직 실전 배치가 안 됐고 뭐 올해부터 실전 배치가 된다는 얘기는 있는데 F-35나 F-22, 특히 F-22하고 수호이 57하고 여러분들 어디를 비교해 보셔야 되냐 하면은 엔진 배기구 쪽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 엔진 배기구 쪽에 스텔스 설계가 얼만큼 돼 있느냐 그거 한번 비교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물론 뭐 러시아도 앞으로 기체를 개량하면서 이쪽 부분에다 스텔스를 강화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좀 역부족이라고 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미국은 2005년부터 실전 배치가 들어갔고요. 러시아는 올해부터 실전 배치가 들어갑니다. 차이는 약 14년에서 15년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답은 되겠다. 그리고 러시아가 처음에 자기들이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 때 어떤 개념이었냐면 이제 플라즈마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강력한 전자기장으로 해서 레이더의 탐지를 벗어난다고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전투기만한 크기에다가 레이더에 안 잡힐 강력한 전자기장을 하려면 발전소 하나가 필요하더라.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없던 걸로 뭐 이렇게 됐어요. 이론적으로 이 수-57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몰라요. 아직 얘가 뭐 실전 배치가 안 되고 뭐 없어요. 일단 기체가 크고 여러 가지 무장 장착력도 상당할 거로 있고 그다음에 비행 성능도 뛰어날 걸로 하는데 스텔스 전투기는 비행 성능이 뛰어난다고 다가 아니거든요. 러시아에서 가장 앞선 에이사 레이더, 위상 배열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다음에 그 위상 배열 소자 수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강력한 레이더다라고 했는데 전통적으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전자 장비의 차이가 좀 나요.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맞짱이 가능할까? 라고 했을 때 F-22한테까지는 맞짱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요.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레이더 크로스 섹션이 F-35에 비해 한 10배 정도 되더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레이더 크로스 섹션은 어느 나라든 다 이게 비밀이니까 이게 카더라할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꼭 틀린 얘기만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나와봐야지 알죠. 그러면 이제 중국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무려 중국은 두 종류의 스텔스 전투기가 있습니다. J-20하고 J-31이 있죠. J-31은 미중 무역 분쟁을 촉발했던 그런 얘죠. 얘가 해킹을 해가지고 온 기술로 가지고 만들었다는 게 J-31. 그러니까 F-35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J-20은 중국의 독자 기술로 만들었다는 스텔스 전투기인데 J-20은 제가 봤을 때 스텔스 전투기가 아닙니다. J-20 보면 앞에 여러분들 카나드라고 날개 달려있죠. 카나드가 달리는 순간 스텔스기임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카더라인데 인도 공군 전투기한테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레이더에 얘가. 그래서 그다음에 J-31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한번 에어쇼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에어쇼에 나왔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일단 막 뭐 진짜 화려한 한번 해야 되죠. J-31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떠서 한 바퀴 휙 돌고 내렸어요. 그럼 들어갔습니다. 서방 측 관계자들이 저 뭐예요? 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아직 해킹은 했는데 설계도 베꼈다고 다 되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내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 있어요. 우리가 비웃을 수 있을진 몰라도 이거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있단 말이죠. 중국이. 이거는 우리가 웃을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형 KF-X에 큰 기대를 거는 것도 KF-X가 너무 욕심부리지만 않으면 좀 야무진 전투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코를 좀 납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전투기가 우리 영공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안티스텔
기능이 또 엄청 업그레이드. 이게 문제란 얘기지. 레이더는 UHF, VHF, L밴드 레이더라는 거고 X밴드 레이더라고. 특히 이제 UHF, VH파하고 L파를 웬만하면 스텔스 기능이 있는 항공기도 잡혀요, 얘가. 그 다음 뭐겠어요? AI예요, AI.